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교육 조직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 수업에선 수학습 질문은 병원과 학교의 공통점과 차이점입니다. 병원과 학교는 목적이 다른 조직이지만 찾아보면 일정 부분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주 질문은 학교는 왜 관료제 특성을 가져야 하는가입니다. 지난 시간 선수 질문은 교육의 주체는 누구인가 였습니다. 교육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교육의 목적을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 목적에 따라 교육의 주체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두 번째로 거시적인 측면에서 교육 정책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문제는 눈물의 룰라라고 하는 EBS의 동영상을 시청하기를 권합니다. 세 번째로 학습자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교사와 학생 중 누구의 권리를 더 존중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수업이란 어떤 의미일까 하는 문제입니다. 학생들이 즐거워하고 웃는 흥미 위주의 수업은 좋은 수업일까요? 어떤 수업이 좋은 수업인지 여러분의 과거 경험을 돌이켜보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교육 기획과 체제 이론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교육 조직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교육 조직의 개념, 유형, 그리고 학교 조직의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조직은 영어로 organization이라고 합니다. 그 어원은 organ인데요. 여기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organ은 첫째, organ 또는 풍금이라는 악기로 사용됩니다. 둘째, 생물에서는 인체의 각 기관, 심장, 콩팥, 위, 간 등을 오르간이라고 합니다. 셋째, 사회과학에서는 조직 부문, 예를 들면 교육부, 외교부, 문화부, 법무부 등을 오르간이라고 합니다. 공통점은 모두 전체를 이루는 하나의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조직의 정의와 성격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들은 공동의 목표, 구성원, 상호협력 같은 단어들이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오늘날 조직은 관료제를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료제는 산업화 이후 대규모화된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등장한 사회조직 운영 방식 중의 하나입니다. 처음으로 관료제라는 용어를 사용한 학자는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이며 그는 관료제가 인간이 만든 조직 중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며 현대 사회에 필수적인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베버가 이야기한 관료제론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무의 공식적 배분, 개서제, 규칙과 통제, 사무적 일처리, 시험과 자격증을 중시하는 것, 규정된 조건 하에서 지원을 채용하는 것, 퇴직의 자유, 보수는 개서제를 기반으로 한다. 라고 그런 것들이 배부의 관료제론의 주요 특징인데 개서제라는 것은 교장, 교감, 부장, 교사, 교사 이런 직위에 따른 구분을 이야기합니다. 호이와 미스겔은 베버의 관료제를 교육 조직에 적용하여 특징을 분석하고 있는데 분업과 전문화, 몰 인정성, 위계적 조직구조, 규정과 규칙, 연공 서열, 통제와 효율성, 서열을 중시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학교 조직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료제의 운영 원리는 특권을 가진 관료가 국가 권력을 장악하고 지배하는 지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카리스마적 권위입니다. 추종자가 자발적으로 권위를 받아들이는 경우죠. 예로는 예언자나 주술사나 장군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통적 권위가 있습니다. 전통적 문화에 기반하여 왕이 예성을 하는 것. 우리나라의 유교적 문화의 장유 요소같이 어른이나 선배에 대한 예우 이런 것들이 전통적 권위에 해당됩니다. 합법적 권위는 법적으로 규정된 절차에 따른 영향력이나 문제는 법적인 관계를 벗어날 시에는 그 권위가 사라지는 거죠. 오늘날 현대사회는 대부분 합법적 권위에 기반한 관료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제에서의 관료제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조에 있어서는 학교 급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과목별, 국영수 4과, 학년 구분 1, 2, 3학년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요. 위계라는 것은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죠. 교장, 교감, 부장, 교사와 같이 나누어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관리라는 것은 경력 그리고 그 능력에 따른 구분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규정이나 규칙, 학생 규칙, 허봉제 그런 것들이 이런 계속성과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규칙으로 계속 관료제의 특성으로 남아있는 거죠. 학교에서의 관료조직은 교사의 재량권을 존중한다는 데 있고요. 또 교사와 학생 관계는 매우 인간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학교는 관료적 특성과 전문적 특성이 함께 복합되어 있는 조직이라는 것을 특징으로 삼고 있습니다. 조직의 개념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강조되어 왔습니다. 첫 번째는 구조와 체제면입니다. 대표적인 학자는 베버, 샤인, 셀즈닉이며 조직을 목표 달성의 수단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 상호작용이란 측면입니다. 대표적인 학자는 바나드, 사이몬, 가우스이며 조직을 조직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이란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종합적인 면입니다. 대표적인 학자는 에치오니이며 조직을 조직과 사회 환경 간의 상호작용으로 파악합니다.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과 메이어의 인간관계론이 조직이론에서도 똑같이 적용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를 종합적으로 파악한 것이 에치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비교한다면 철학에서 대륙의 합리론과 영국의 경험론을 종합함으로써 근대 철학의 출발점이 되었던 칸트와 같은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직 구조는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 만들어진 조직의 틀입니다. 조직도는 조직의 구조를 형상화한 것으로서 린츠버그의 조직 구조 유형을 보면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핵심 운영층은 교사에 해당되고 중간관리층은 부장교사에 해당합니다. 전략경영층은 교장이나 교감이 해당될 것이며 기술 전문가 부분은 행정실이고 지원 스텝은 영양사, 임시직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츠버그의 조직 구조 유형을 좀 더 세분화시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마지막에 에드호크러시라는 다양한 전문가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행하는 임시직 조직 구조입니다. 그 외에 단순 조직, 기계적 관료제, 전문적 관료제, 다변화 조직은 민츠버그의 기본적인 유형에서 변형을 시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드호크러시는 예를 들면 TF팀 같은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오프라인 수업이 불가능할 경우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학교 내의 전문가로 TF팀을 구성해서 온라인 수업을 지원하고 수업 결손이 없도록 하는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조직의 유형은 6가지입니다. 파슨즈 유형, 두 번째는 에치오니 유형, 블라우와 스캇의 유형, 카츠와 칸의 유형, 칼슨의 유형, 마지막으로 발드리치의 유형입니다. 조직 유형론은 조직을 기준에 따라 묶어보는 방법 또는 그 이론을 이야기하며 조직의 유형은 목표와 구조, 조직 과정의 특성, 조직 문화 등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류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6가지 조직의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파슨즈의 사회적 기능 유형은 조직의 사회적 기능을 중심으로 4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각 이론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학교 조직이 어디에 속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생산 조직은 기업체가 해당되고 정치적 목표 지향 조직은 정부기관이 해당됩니다. 통합 조직은 법원과 정당이 해당되고 체제 유지 조직에 교육기관, 종교단체, 박물관, 대학 등이 포함이 됩니다. 에치오니는 굉장히 독특하고 창의적인 학자로서 복종관계를 기준으로 조직의 유형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의 분류에 따르면 9개의 조직 유형이 이론상 가능하지만 현실적인 조직으로는 아래의 3개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제조직, 물리적 제재나 위협을 사용하기 때문에 구성원들은 억지로 참여하며 질서 유지를 중시합니다. 예로는 교도소와 정신병원을 들 수 있습니다. 공리조직은 물질적 보상을 사용하며 구성원들은 이에 타산적으로 참여하며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합니다. 예로는 기업체를 들 수 있습니다. 규범조직, 법규나 사회적 규범, 권력의 원천이 되며 구성원들의 헌신적 참여를 유도하며 문화 창조를 개성하는 조직입니다. 예를 들면 종교단체나 학교가 해당이 됩니다. 에치오니는 행사 권력, 참여 수준, 다른 말로 하면 하나의 기준으로 얘기하면 복종이죠. 거기에 따라서 9개로 나누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밑에 표에서 보다시피 강제조직과 공리조직, 규범조직 이 3가지가 가장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블라우와 스캇은 조직을 조직에 의해서 받는 수혜자가 누구이냐를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분류에 따르면 호혜조직, 사업조직, 봉사조직, 공공조직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학교는 봉사조직에 해당합니다. 도표를 구해하지 못해서 지금 PPT에는 없는데요. 카츠와 칸은 조직을 사회의 본질적 기능을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생산 경제적 조직, 적응 조직, 관리 정치적 조직으로 분류하는데 학교는 적응 조직에 속합니다. 교재에 잘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칼슨은 고객 선발 방법을 기준으로 조직을 분류합니다. 아래 보면 유형 1에 야생 조직이 나와 있습니다. 야생 조직은 생존 경쟁이 치열한 조직으로 사립대학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유형 2는 고객이 조직을 선택하는 유형으로서 미국의 주립대학이 해당이 되고요. 유형 3은 조직이 고객을 선발하는 유형으로 군대 조직이 해당이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순치 조직은 조직과 고객이 모두 선택권이 없는 경우로 의무교육기관, 교도소, 정신병원 등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발드리치 모형은 대학의 운영 모형을 기준으로 합니다. 관료제 모형은 능률을 최대 가치로 삼는 조직입니다. 합의제 모형은
학자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조직체입니다. 정치 모형은 관료제 모형과 합의제 모형을 모두 포함하는 모형입니다. 그래서 발드리찌는 관료제 모형, 합의제 모형, 정치 모형 이 세 가지로 대학의 운영 모형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수업은 조직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학교 조직과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